안녕하세요. 평온독서 여러분. 오늘은 11번째, 12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1번째, 12번째 책은 시리즈 책이에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품의 퀸의 대각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북으로 읽었고요. 지금 크레마 클럽을 이용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아까까지 방금 끝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루아침에 끝낸 책이거든요. 네, 몰입감이 굉장히 좋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읽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금방금방 읽게 되고 몰입감이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상대적이면 절대적인 대백과 사전이 삽입이 돼서 이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책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언제나 상상하기 쉽게, 언제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쓴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도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술술술 읽고 있어요. 다른 책들도 같이 읽고 있는데 다른 책과 달리 굉장히 빨리 읽게 됩니다. 이 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책은 니콜과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콜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카는 뉴욕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체스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너무 집단주의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개인주의를 너무 선호하는 두 캐릭터, 극단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극단의 캐릭터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공산주의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는 이제 민주주의를 표현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그래서 요 두 캐릭터가 극단에 서게 되면서 이제 그 둘의 대결, 체스처럼 둘이 이 세상을 상대로 주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을 악연의 관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퀸의 대학선이라는 것은 극과 극단에 있기 때문에 대학선이라는 말을 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니콜과 모니카의 역학을 이렇게 따지면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진병님 소설에서처럼 실제 있었던 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인원런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 콘서트에서의 그 압사 사건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압사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압사, 그리고 요즘에 성수동에서도 사람들이 많아서 몰림 현상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번에 뭐 순례 모임,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뭐죠? 그 모임에서도 압사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죠. 종종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이걸 집단 광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집단 광기는 무섭다.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읽었던 책들하고 이게 와닿는 책들이 뭐였냐면 논증이 필요해라든지 뭐 어떤 책들을 이렇게 편향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집단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그 본능에 대해서 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쥐 실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개미 실험이 나와요. 개미를 이렇게 판자에 넣고 이제 A 출구, B 출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뱀을 딱 갖다 놓으면, 도마뱀이 천적이니까요. 개미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린다는 거예요. 한쪽 출구에만. 그러면서 결국에는 먹이가 된다. 이렇게 하는 실험을 말하면서 그런 걸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집단적으로 이쪽으로 피해라 이렇게 가면 다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광기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학살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난다. 약간 이걸 꼬집어서 이 소설에 빗대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약간 스릴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사건들이 좀 끔찍하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이런 거를 많이 안 봐서 그렇죠. 영화에서보다는 책에서가 더 큰 충격이 오거든요. 영화에서는 아무리 뭐
어벤져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게 도시 하나를 파괴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저희한테 이제 타격감이 오진 않지만 책들은 정말 타격감이 크거든요. 글자로 읽고 우리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타격감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사건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잔인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어, 그, 음, 그래서 좀 읽으면서, 막 되게, 근데 사람들은 왜 그 잔인한 걸 또 좋아하는 면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안에 그 본능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흥미 있게 읽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이 좀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집단의 광기, 그리고 집단이 지성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집단의 지성이 다시 또 어, 무지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바비 피셔 이야기가 나와요. 체스를 엄청 잘 뒀던 세기의 매치라는 영화화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기의 매치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비 피셔도 체스에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체스에 미쳐서 약간 정말 조현병으로 이제 발병하게 됐는데, 그 사람 이야기도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꽂혀 있을 때, 사람이 하나만 꽂혀 있고 하나만 굉장히 크게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해주는 소설과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1, 2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1편에서는 체스를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유년 시절이 나와 있다면, 두 번째 책에서부터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소녀가 악연인 거죠. 체스장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봅니다. 아, 얘는 나의 적이다. 서로 알아보게 되고, 그 뒤로 서로의 복수심에 의해서 사소하게 사건이 일어나요.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모니카의 어머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모니카의 어머니가 죽게 되고, 모니카는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복수심으로 또 다른 수를 쓰죠. 서로 복수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주인공은 복수심으로 성장을 하게 돼서 집단주의를 좋아하는 이제 KGB 요원이 되고, 하나에는 CIA 요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국제적인 어떤 테러, 음모, 그 다음에 그런 판을 짜죠. 그런 전략을 또 짭니다. 체스를 두듯이 다 체스를 이용해서 지략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그 대결이라고 하는 거죠. 둘만 알아봅니다. 직감과 어떤 그런 것들을 둘만 알아보면서 서로 그렇게 굉장히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이가 다리를 잃고 하나이는 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다 뺏어가요. 서로 복수심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기 두 주인공 그 옆에 모든 걸 뺏어가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뭐 그칠 줄 모르죠. 항상 서로를 찾습니다. 서로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약간 미드 킬링 이브가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킬링 이브에서 조디 코머랑 이제 산드라 오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이제 MI6 요원과 이제 암살자의 두 사람의 대결로 나옵니다. 미묘한 관계로도 가죠. 서로를 계속 쫓고 있다 보니 미묘한 감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류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소설을 읽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사람은 평화롭게 살 수 없나? 항상 이렇게 대대손손 하늘을 맺히면서 복수를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의 원동력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세상에 왜 평화롭게 살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돼요. 요즘에 뭐 오물풍선도 오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진 않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살아생전에 전쟁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딘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참 그렇죠. 그래서 언제면 우리 인간한테 화합과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리는 항상 빈곤을 퇴치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항상 복수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가, 서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게 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설책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 저자는 마지막에 누구 편일까요? 이렇게 했거든요. 집단 혹은 개인.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잔인한 면이 있으니까 상상을 더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름에 읽기에 굉장히 재밌다. 저는 솔직히 좀 호러 드라마보다는 스릴러가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새로웠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치고는 좀 새로운 구도의 어떤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약간 잘 만든 헐리우드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어서 약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 위주로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강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온 독서하시고 저는 12번째 책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온 독서하세요.